국짐이 젠프와 민주당에 제발 이것만 하지 말아달라고 절규합니다. 그 의미와 함께 뒤에서는 국짐과 윤두창을 무너뜨린 이재명 콤플렉스에 대한 분석 보고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짐은 오늘 공식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법 왜곡죄,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직원을 패키지로 묶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외치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방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헌적 입법 폭주에 거부권조차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 법을 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했는데 하겠습니까? 이거 하려고 정권 잡았는데 국짐이 이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법 카르텔이 그들의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정치 효능감입니다. 지선을 앞두고 사법 카르텔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은 우리 지지자들은 투표장에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투표율 60%면 압승. 만약 60% 중반 가까이 나오면 2018년과 같은 수치가 나올 텐데 그걸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 사법개혁이 간절한 이유, 쇼츠에서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게 이진관 재판장하고 다른 지금 이제 내란 관련 그 판결 내리고 있는 재판부하고의 차이를 좀 보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어떤 태도로 접근하느냐의 차이가 명확한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이제 판결을 쭉 들어보는데 다른 형사사건 판결하는 거랑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비슷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란 혐의가 그 들어와 있는 재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형사법 체계 안에서 내가 여기에 대해 선고를 한다라는 애티튜드거든요. 그거는 저희 같이 이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네?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 이런 거 걸린 사람들이 이제 재판정 갔을 때 당하는 그 선고의 맥락입니다. 그거 들으면 항상 그 머리가 수그려지면서 내가 참 형사사법범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저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보통 형사범이 아니거든요. 이진관 재판장이 그때 그 판결문에서 선명하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제 아래로부터 치받아 올라오는 내란보다 얼마나 더 위험한 건지 그런 거를 다 해설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직접 총 들고 나간 놈은 아니지만 국무총리로서 내란에 가담했던 죄가 크다 이놈아. 그래서 특검의 구형보다도 내가 50% 가산을 해가지고 너 23년이다. 그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죄의 성격에 따라서 판단을 좀 다르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판결 내용한 거 보면 뭐 5년 나온다든지 7년 나온다든지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그냥 법 문헌에 따라서 그거에 맞춘 대법원의 기존 형량에 맞춰가지고 이게 나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그게 대단히 이성적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치. 그런 판결이. 나는 뭐 진건이처럼 감정에 흔들려가지고 마음이 북받쳐가지고 막 판결문 뭐 읽다가 울고 막 그러니까 이런 거 난 안 한다. 김건희 판결했을 때 그 판사도 맨 처음에 서두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치 이 사람이 힘 있는 자기 때문에 역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 아, 그렇죠. 그야말로 법률이 왜 있고 사법부가 왜 있는지를 부정하는 것 같은 인식이죠. 아니, 이 사람이 권력자였을지라도 다른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법치주의라는 게 성립이 안 됩니다. 법치주의를 왜 하는데요? 법으로 통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센 놈이 그걸 안 하면 지들 맘대로 하거든요. 지들 맘대로 휘두르고 약한 사람은 더 그렇죠.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그걸 가지고 지들 뱃속을 더 불리고 이런 체계를 안 만들려고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들어와가지고 힘 있는 놈을 누르기 위해서 만든 게 민주주의 사법 시스템인데 힘 있는 놈을 재판정에 심지어 우리가 가서 앉혀놨더니 거기다 대고 힘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다르게 좀 판결하면 안 된다. 말이 안 되지. 그러라고 있는 사법 체계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 위치에 따라서 책임의 크기가 달라지는 건데 그걸 무시한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판결이 바로 그런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재판장도 얘기했던 것처럼 30년 이상을 법률 서비스에 종사했었던 전문 직업인 출신. 저 사람 심지어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의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회의라고 소집돼가지고 들어가 놓고 그 자리에서 이게 무슨 짓인지를 판단을 못한다? 그래 놓고 심지어 그거를 문건을 받아와가지고 그러면 전화나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단전단도해 이런 지시를 한 거를 그냥 7년형으로 끝낼 것 같으면 이게 어떻게 군사반란이에요. 아니, 저 사람이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군 병력이 없으니까 안 한 거지.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2사단의 명령하고 30사단의 명령했겠지.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경력인 경찰들이 국회에 충동해가지고 국회의원들 막아서고 국회를 침탈하는 걸 방치하고 혹은 도와주고 이걸 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원래 같으면 뭐 해야 됩니까?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병력이잖아, 내 병력. 거기 가 있던 3,000명의 경찰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할 수 있는 경력이잖아요. 그럼 원래 같으면, 원래 정상 판단을 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면 대통령이 맞서서 체포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지금 당장 영등포에서 경력 빼가지고 한남동 가서 윤석열 잡아와 라고 하는 게 원래 같은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장관에 앉혀가지고 비싼 녹봉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거꾸로 지 경력을 혹은 소방청 인력들을 동원해가지고 헌법을 침탈하려고 했는데 기껏해가지고 한다는 게 7년형을 주고 끝나냐? 심지어 내가 이게 1심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2심 가서 감형할 수 있잖아. 막말로 하는 얘기예요. 감형할 수 있잖아. 알잖아. 뭐 재판 한두 번 해봐요? 여기서 15년 때린다고 2심에서 그대로 가겠습니까? 우리도 그것까지는 기대 안 해요. 근데 지금 반란이 일어난 지 1년 반도 안 됐는데 야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을 사법부에서도 좀 일반 국민적 인식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거기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법부도 한패가 아니냐 네. 또는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 사법개혁을 하려고 하는 법안 발의에 반발해서 일부러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공교롭게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법감정이 당연히 따라가지 못하다.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못난 사람들입니다. 야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약속을 1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만약 입장이 반대였다면 어땠을까요? 보수 언론들은 대통령 모두 국가기강 문란이라며 광화문에서 횃불을 들자고 선동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왜 저러는 걸까요? 바로 이재명 콤플렉스입니다. 윤석열부터 시작된 이평, 검찰 300번 압수수색, 별건 기소, 먼지 털기,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기소를 남발했지만 이재명은 살아남았습니다. 심지어 내란이라는 최악의 카드를 써서라도 제거하려 했지만 또 살아남았습니다. 저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은 단순한 정적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폭력을 비추는 거울이자 무슨 짓을 해도 이길 수 없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회동을 깬 이유, 겉으로는 무슨 핑계를 대겠지만 본질은 두려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국정 현안을 논의할 실력도 없고 그의 논리를 당해낼 자신도 없는 겁니다. 만나서 깨지는 모습을 보이느니 차라리 판을 엎어서 강성 이미지라도 챙기자. 이건 정치가 아니라 골목 대장들이나 하는 놀부심보입니다. 결국 이길 수 없어 두렵다는 열등감이 저런 무례하고 오만한 행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국힘당 여러분, 그리고 머리에 뇌가 우동사리 같은 이찍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만나면 흡수당할까봐, 만나면 잼미어들까봐 겁이 납니까? 컴플렉스는 감춘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력으로 극복하려 하지 않고 비겁한 회피와 목리로 해결하려 한다면 당신들은 영원히 이재명의 그림자와 싸우다 자멸하는 이류 정치 집단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